안녕하세요. 양 대표의 워크로그 양유정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생겼지만 너무 두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3가지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인데 모든 일은 아니지만 가끔 시작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엄청 막막하고 두렵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3가지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두려운 감정은 딱 5초뿐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엄청 두려워도 그 앞단에 한 3초 혹은 5초 정도만 참으면 그 뒤에는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기 전에는 엄청 두렵거든요. 이거 나갈지 말지 엄청 고민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내가 뽑힐 수는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순간만 딱 참고 막상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저 흘러가는 거예요. 회장 선거에 필요한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그런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만 참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걸 실행해 나가는 일들만 남았거든요. 보통 뭔가를 하고 싶은데 되게 두려운 순간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즉 나의 능력치보다 한 단계 혹은 1.5단계 정도 위에 있는 일들을 할 때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 순간들만 참고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일을 해내게 되고 그 일들을 해내면 결국에는 저의 능력치가 한 단계 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단에 딱 3초 혹은 5초만 참고 계속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나의 능력치가 계속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인데요. 정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스케일이 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같이 할 사람을 찾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가 분들과 함께 그 행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신경 써야 하는 분야가 많은 케이스인 거죠. 모집하는 것부터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하고 너무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이 파트별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행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 행사를 같이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랑 함께 할 사람을 찾을 때 크게 3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는 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SNS 채널에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 사람의 SNS 채널들을 많이 확인을 해보는 것 같아요. 디자인 관련된 일들을 SNS에 많이 올렸다면 디자인 관련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는 일들을 SNS에 잘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도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벌리려고 할 때 저의 일들을 기록을 해두게 되면 저를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열정과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에너지 레벨과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너무 많았고 중간에 파토나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그런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과 2번을 하면 보통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못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무조건적인 응원보다는 논리적인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자입니다. 저에게 정말 두려웠던, 그래서 1번과 2번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이 유튜브였는데요.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컨텐츠도 되게 명확했고 어떤 컨셉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도 되게 명확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2가지 정도 논리적인 응원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쓸모라는 책을 쓴 이승인 님이 하신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책을 내시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으셨대요. 내가 자격이 되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선배 작가님을 만나서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는데 그 나이대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모두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25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30살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냥 그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저는 그 말에 되게 용기를 많이 얻게 되었어요. 이승희 님이 하셨던 고민과 제가 했던 고민에 약간 결이 비슷해서 그런지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되게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응원을 얻기도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되게 고민만 무성할 때 뭐해 먹고 살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인숙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채널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SNS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남기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 제가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대표님께 만남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은지를 막 쏟아냈어요. 저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고 일을 할 때 겪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컨텐츠를 찍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조언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할지 말지에 대한 단계를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더 실행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못 해내고 있는 자신을 볼 때가 저는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딱 5초만 눈을 질끈 감자. 그 이후에는 그냥 흘러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스케일이 커서 두려운 경우라면 같이 할 사람을 찾자. 마지막으로는 무조건적인 응원보다는 논리적인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으나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 3가지 꿀팁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